미래를 보는 참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돈풀기 정책, 이제까지는 워밍업이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우신과 이제 파월이 언급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는 이제 모더나 관련 임상 1상이죠. 그 내용으로 시장을 올렸다면 그 이후에 모더나 임상 관련해서 조금 어,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데이터 관련으로 약간 좀 신빙성을 검증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나오면서 다시 시장을 이제 조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이 청문회 이 발언들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시켰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이번 경기 하강의 속도나 범위가 역사상 전례가 없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이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단 파월과 문우신 이 두 명을 좀 분리해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지난 FOMC의 그 연장선상이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쓰겠다, 총동원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월이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얘기했던 이런 많은 조치들이 폭넓은 대응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 부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도 와 연준이 저기까지 하네, 저런 것까지 하네, 라고 이제 반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폭넓은 대응으로 봤을 때 단지 일부분 그것밖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 꺼낼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달 말부터 각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실제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크채 관련해서 매입도 5월 달에 시작이 됐었죠. 5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쭉 내놓았던 대부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실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을 공급하는 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이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우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추진 중이었던 많은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더 많은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뜻은 정부가 일단 이 대출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도 다 감수하겠다. 그 위험 때문에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속내를 이제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여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었잖아요. 3개월 뒤면은 이거 다 여신을 이제 회수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부도가 많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왔는데, 반대죠, 지금은? 이것도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개월이라는 기간에 너무 꽂혀서는 안 되고, 3개월이라는 거는 또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개월을 했던 이유는 그 돈을 회사들이 허튼 곳에 쓰지 않도록 잡아두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아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우신도 지금 이 여신 프로그램을 오히려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뭐 회수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지원은 이 자금을 심지어 회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우신도 역시 대출 집행 기관들이 이제 막 틀을 갖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대출 집행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금도 곧
배정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자금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금이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계속 추경하겠죠. 계속 추경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돈이 풀릴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계속 돈을 풀 거다. 언제까지? 지금의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이미 의지가 확고하고 정책 방향도 완전히 확고하게 잡힌 상태잖아요. 이걸 갑자기 확 선회할 수는 없어요.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재정정책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막 진행하던 걸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회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끝장을 봐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정정책은 방향을 정했으면 일단 끝장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썼던 많은 돈들을 그냥 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죠. 파월한테 언제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거냐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게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 이게 경제가 정상화될지 막 불안 심리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정상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간다. 라고 이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줬습니다, 파월이. 그러면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금의 그 판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 규모, 지금의 그 경제 규모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간의 거래 규모, 그리고 신용시장의 규모,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감안을 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감안을 했을 때 하방 저지를 안 하고 바닥을 다시 찾아서 재건하는 비용보다 최대한 지금의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버티는 데 투입하는 비용이 더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유동성 정책은 우리도 이제 다 느꼈겠지만 금융 시스템만 효과를 봤죠. 실물 경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 돈이 필요한 주체 위주로 돈을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향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유동성 정책의 트렌드를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연장시켜보면 결국 MMT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돈을 쓰는 주체들, 그리고 돈이 필요한 곳, 이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핀셋으로 딱딱 체크를 해서 거기다 돈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과거와 다르게 일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유동성 공급, 요거 플러스 실제로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돈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여기에 긴급재난 지원금까지. 이거 지금 받은 거 여러분 이거 다 쟁여놔요? 안 쟁여놓죠? 다 쓰잖아요, 이거. 이게 그대로 다 소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돈 같은 거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요? 이자 비용, 일단. 이자 비용 플러스 인건비. 왜냐?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실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업을 줄이려고 한다면 인건비 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그 필요한 돈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지원해준 돈도 결국 이쪽으로 다 쓰인다. 그래서 이게 뭐 최소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연장선을 보면 결국 MNT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4차 산업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핵심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넘어가면 좀 이제 큰 변수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 재선 성공 여부입니다. 트럼프 재선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뜻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분석했던 내용들에서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정권을 잡는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MMT가 생각보다 빨리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환경에서는 MMT가 등장하기 아주 좋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재선 관련해서 확실히 조금 불리한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중국 때리기 여기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보수 진영 쪽을 이제 결집을 시키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때리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칫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 경제를 더 안 좋게 흘러가게 만드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도박 아닌 도박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상반기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6개월 남았고 하반기로 들어가면 뭐 대선 캠페인 뭐 마무리 진행하고 하면 뭐 4,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하반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 방향 그리고 이들의 의지 요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체크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 그 청문회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머리에 넣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